이게 대체 뭐야? 박진석의 주먹이 식탁을 내리쳤어요. 쿵 하는 울림이 탁자 아래로 번져갔습니다. 밥그릇이 들썩하며 서로 부딪혔고 김이 피어오르던 된장국 그릇이 중심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국물이 가장자리로 튀어나가 흰 식탁보에 얼룩을 남겼습니다. 숟가락은 탁자에서 굴러떨어져 쨍그랑하고 바닥을 울렸어요. 그 짧은 순간 거실 공기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진석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마에 핏줄이 도드라졌고 눈빛은 번개처럼 번쩍였습니다. 내가 O형인 거 알지? 당신은 A형이잖아. 그런데 영라가 어떻게 AB형이 나와? 이게 무슨 소리냐고.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끝자락이 갈라졌습니다. 그 울림 하나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갈라졌어요. 종이를 쥐고 있던 박영라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반쯤 구겨질 만큼 움켜쥐었는데도 힘이 풀릴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입술을 달달 떨며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저는 A형이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 순간 고성희의 손에서 물컵이 미끄러졌습니다. 컵이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고 남은 물이 흘러내려 접시와 반찬 사이를 적셨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그건 병원에서 실수한 거야. 숨이 거칠었고 두 손이 떨려 서로를 붙잡았습니다. 마디가 하얗게 드러나며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다른 공기였어요. 고요한 저녁, 오랜만에 세 가족이 한자리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찌개와 갓 구운 생선 냄새가 식탁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박진석은 모처럼 신문을 내려놓고 밥을 먹으며 오늘따라 밥맛이 좋네 하고 말했습니다. 고성희는 반찬을 덜어주며 웃었고 영라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평온이 깨진 건 영라가 무심코 가방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흰색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병원 로고가 파란 글씨로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아, 맞다. 엄마, 아빠. 이거 건강검진 결과지예요. 저번에 쓰러졌을 때 같이 검사해줬다네요. 그녀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결과지는 깔끔하게 접혀 있었고 종이 특유의 약간 서늘한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영라는 종이를 펼쳐들고 하나하나 눈으로 훑었습니다. 혈압 정상, 콜레스테롤 정상, 간 수치도 정상. 말끝이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엄마, 여기 혈액형이 AB형이라고 돼 있어요. 저는 A형 아니었나요? 탁 하고 젓가락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고성희의 손목이 굳었고 젓가락 끝에서 반찬 하나가 접시에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건 병원에서 잘못 적은 거야. 흔히 있는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밥이나 먹자. 말끝이 흔들렸고 억지 웃음이 섞였습니다. 박진석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결과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검은 글씨로 적힌 혈액형 AB 네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 실수? 그는 종이를 손가락으로 눌러 고정한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웃음 같지도 않은 숨소리가 입술 사이로 흘렀습니다. 실수면 다행이지. 그런데 당신 손은 왜 그렇게 떨어? 그의 시선이 고성희의 손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얇은 핏줄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아직도 물에 젖은 유리잔을 붙잡고 있었고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라는 당황한 얼굴로 결과지를 빼앗듯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AB형? 왜? 전 고등학교 보건실 카드에도 A형이라고 찍혀 있었고 대학 건강기록표에도 A형이었어요. 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빛은 글자와 글자 사이를 헤매며 마치 지금까지의 자신을 부정당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식탁 위의 온기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김이 오르던 찌개는 더 이상 향기를 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앉아있던 공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고 작은 숨소리 하나에도 긴장이 퍼졌습니다. 박진석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지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그냥 넘기긴 힘들겠다. 세 사람은 그 말과 함께 서로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딸은 의아함에, 아내는 당황함에, 남편은 차갑게 굳은 의심에. 그 순간부터 평온했던 저녁 식탁은 더 이상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폭풍을 예고하는 증언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초침이 한 칸 더 움직였어요. 거실 공기가 아주 조금 더 내려앉았어요.
서류 모서리가 식탁보에 눌린 자국을 남겼고 국물 얼룩은 점점 가장자리로 말라붙어 얼룩을 만들었어요. 세 사람의 숨소리만 불규칙하게 교차했어요. 박진석이 휴대폰을 들었어요. 화면 불빛이 손등을 희게 비쳤고 그 위로 힘줄이 선명하게 솟았어요. 손가락이 단축번호로 가득 주저없이 이 박사 이름을 눌렀습니다. 지금 확인한다. 그 한마디가 공기를 쳤고 무게가 식탁 위에 똑 떨어졌어요.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예, 회장님. 낮고 단정한 목소리. 식사 중일 텐데 미안하네. 박영라 이름으로 오늘 나온 건강검진 결과 혈액형 AB로 표기되었는데 내 기억으로 아이는 A형으로 알고 있었어요. 표기 실수 가능성, 검체 혼입 가능성, 지금 당직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나? 환자명, 생년월일, 검사일자를 문자로 주시면 당직실 확인 후 바로 회신 드리겠습니다. 박진석이 결과지 모서리에 찍힌 바코드와 날짜, 기관명을 또렷하게 불러줬어요. 고성이는 그 숫자들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목이 마르는지 물컵을 찾다가 빈 컵을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통화가 보류로 넘어갔어요. 스피커에서 희미한 대기음이 들렸고 그 위에 초침 소리가 더 씌워졌습니다. 째깍째깍. 시간은 분명 앞으로 가는데 방 안에 세 사람은 멈춘 것 같았어요. 고성이가 그 정적을 깨듯 낮게 말했어요. 여보, 저 오늘은 그냥 내가 병원에 따로. 박진석은 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동자는 오로지 허공 어딘가 하나를 정확히 받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줄을 붙잡고 끝까지 당기는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늘은 실수라고 할 거고 내일은 확인 중이라고 할 거고 모레는 담당이 바뀌었다고 할 거다. 박진석의 시선이 서류 위 숫자에 박혀 있었어요. 부드럽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톤이었는데 이상하게 도망갈 틈이 없었어요. 난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한다. 휴대폰에서 대기음이 반복되며 흘러나왔습니다. 거실은 정적 속에서만 숨을 쉬었어요. 고성이는 손가락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두었지만 손등의 핏줄이 불규칙하게 튀어올랐습니다. 대기음이 한번 꺼졌다가 다시 켜졌어요. 그 사이에 초침이 또 한 칸 움직였어요. 그 소리가 이 집의 모든 숨을 지휘하는 박자 같았어요. 고성이의 머릿속에는 다른 초침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영라가 스토킹당해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던 날, 내가 그날만 정신을 붙잡았어도 머릿속이 쩍 갈라지듯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영라가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 들어가던 순간 흰 형광등 아래에서 정신없이 의사에게 매달렸던 장면. 간호사들이 혈액 채취 준비를 하는데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돌렸던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 늘 해오던 대로 이름표를 바꾸고 기록지를 고쳐놓고 A형으로 만들어야 했는데 그 한순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그 한순간의 실수가 오늘 이 거실 위에서 칼처럼 돌아온 겁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실수였다고 하면 돼. 검사가 잘못됐다고 다시 하면 된다고. 하지만 손끝은 이미 떨리고 있었고 남편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박사의 목소리가 또렷해졌어요. 배경 잡음이 깨끗이 지워졌어요.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체열 라벨과 바코드, 전산 반영 시점을 모두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의 시간이 동시에 멈췄어요. 눈꺼풀도 손끝도 초침도 대기음도 사라진 자리에서 오직 목소리만 또렷해졌어요. 박진석의 시선이 아주 천천히, 아주 짧게 딸에게 스쳤다가 돌아왔어요. 고성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러나 눈은 들지 못한 고개를 대신해 위로 치올랐어요. 그녀의 눈동자에 천장등이 둥글게 비쳤어요. 둥근 빛 안쪽으로 오래 숨겨온 말들이 소리 없이 흩어졌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그 바람은 이 박사의 다음 말 앞에서 맥없이 서 있었어요. 확인 결과 말씀드립니다. 이 박사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해당 검사 흐름에 오류는 없었습니다. 체열 라벨, 검체 이송, 분석 장비 기록, 전산 입력까지 모두 정상 절차였습니다. 결과지는 오차 없이 AB형으로 판정된 것이 맞습니다. 한순간 고요가 깊은 바다처럼 가라앉았어요. 고성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바닥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여전히 무릎 위에서 깍지를 쥐고 있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미세한 떨림이 흘러나왔어요. 박진석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고 전화기 너머에서 이 박사가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원하시면 내일 다시 체열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과 자체는 확실합니다. 알았네.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어요. 고생했네, 이 박사. 짧게 인사한 뒤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꺼지자 방 안의 공기는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초침이 짧게 째깍, 째깍하고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그 소리마저 세 사람의 심장을 울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는 박진석의 손등은 굳세게 힘줄이 솟아있었어요. 그 손끝은 더 이상 부드럽지도 따뜻하지도 않았고 결심의 그림자가 뚜렷했습니다. 영란은 손에 쥔 종이를 내려다보았어요. 활자 하나하나가 눈앞에서 커졌다 작아졌어요. 마치 숨을 쉬듯 흔들렸습니다. 눈가가 번지듯 젖었지만 아직 울음은 터지지 않았고 울음은 목구멍에서 갇혀 삭막하게 멈췄습니다. 엄마. 영라가 낮게 불렀다. 저 그럼 진짜 누구 딸이에요? 그 질문은 공기를 갈라 식탁 위에 내려앉았고 고성이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입술이 굳어 말이 터지지 않았고 혀끝은 움직였지만 문장은 목 안에서 끊겼습니다. 영라야. 박진석이 차갑게 불렀어요. 내 잘못은 없다. 내가 태어난 건 죄가 아니야. 잘못은. 그는 시선을 고성이에게로 옮겼어요. 알면서도 진실을 숨긴 사람에게 있다. 고성이의 눈이 순간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곧 피폐해지고 시선은 허공 어딘가에 걸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오래된 기억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떠올랐어요. 25년 전의 그날로 고성이는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젖은 골목. 하늘에는 비가 장대처럼 쏟아졌고 젊은 고성이는 젖은 코트를 움켜쥔 채 서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빗물에 달라붙고 손끝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 지은호가 있었어요. 아기는 젖은 이불에 쌓여 울음을 토해냈지만 고성이의 눈은 아이를 향하지 않았어요. 옆집 창문에서 새어나온 희미한 불빛 속 남편의 그림자가 보였으며 그는 잦은 다툼 끝에 이미 초라해져 있었어요. 생활은 가난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성이의 마음속 불만은 매일 커져갔어요. 나는 더 가질 수 있어. 이대로는 못 살아. 남편의 책상 서랍 속 회사 핵심 기술 도면이 놓여 있었고 빗물 젖은 손으로 그녀는 그 도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한 장이면 박진석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성공한 남자, 힘있는 남자, 자신을 끌어올려줄 남자. 그날 밤 그녀는 아이 지은호를 이불에 남겨둔 채 집을 나왔어요. 아기의 울음은 등 뒤로 희미해졌습니다. 고성이는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꼭 모았어요. 아직 배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는 자기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초기의 임신,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아이를 박진석의 아이로 꾸며낼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어요.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남편과 싸우고 생활에 치이고 가난에 질려있던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한 장의 도면, 이 종이 묶음 하나로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때 정장을 단정히 차려 입은 박진석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성공과 힘을 상징하는 남자. 하지만 동시에 집안의 후계구도 속에서 아직 확실히 자리를 잡지 못한 불안한 남자. 고성이의 눈에는 그 불안이 보였고 그것이 곧 기회로 느껴졌어요. 성혜 씨, 그건 뭐지? 박진석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도면으로 향했어요. 눈빛이 번쩍하며 날카로워졌습니다. 고성이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러나 내면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기술이에요. 누구 도움도 아니고 제 손으로 해낸 거예요. 고성이가 내민 종이 위에는 새로운 도면과 수치들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순간 박진석의 눈빛이 번쩍했어요. 그는 종이를 집어들며 서류에 적힌 수치와 도면을 빠르게 훑어봤어요. 숨을 고르는 그의 어깨가 조금씩 들썩였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한 울림이 있었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당당히 보여줄 수 있겠어. 그동안 형제들한테 밀리던 자리도 뒤집을 수 있겠지. 고성이는 속으로 작게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이미 계산을 끝냈거든요. 이 기술은 박진석에게 필요한 무기였고 동시에 자신에게는 새로운 신분을 보장해줄 열쇠였어요. 믿어주세요. 진석 씨가 필요할 때 이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무기가 될 거예요. 전 그저 진석 씨 옆에서 도움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박진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그의 시선은 흔들렸지만 동시에 굳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성혜 씨,
이게 사실이라면 넌 내 곁에서 오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기술은 나를 후계자로 세울 수 있을 거야. 그날 밤 박진석은 처음으로 자신이 승자의 편에 설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고성이가 가져온 종이는 단순한 도면이 아니라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 무기였던 겁니다. 하지만 고성이의 마음은 달랐어요. 그녀는 이미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뱃속의 아이. 아직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생명. 이 아이만큼은 박진석의 아이로 속여야만 한다는 다짐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이 아이가 진석 씨의 아이로 인정받는 순간 난 완전히 다른 여자가 되는 거야. 더 이상 가난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돼. 그녀의 속삭임은 속으로만 울렸지만 그 울림은 거칠고 탐욕스러웠어요. 박진석은 서류를 가슴께로 당겨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내일 아버지에게 이걸 보여드리자. 그러면 아무도 날 무시하지 못해. 고성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더 단단한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시작이야. 은호도 전 남편도 다 버려도 돼. 나와 이 아이 그리고 박진석만 있으면 돼. 그 순간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물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며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마치 그날의 결심이 씻겨나가길 바라는 듯했지만 고성이는 단단히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훗날 그녀를 올가매의 가장 큰 올가미가 될 거라는 걸 아직은 알지 못했어요. 창밖 빗방울 소리가 멀어지듯 잦아들었을 때 고성이의 눈앞에 있던 장면도 서서히 흐려졌어요. 25년 전 젊은 날의 기억이 한 겹, 두 겹 벗겨지며 현재의 식탁 위로 겹쳐졌습니다. 박진석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등 위 힘줄이 도드라졌어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의심이 이제 확신으로 바뀐 순간이었어요. 성희. 그가 고개를 들며 무겁게 불렀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25년 전 당신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든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고성이는 입술을 세차게 깨물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잡아떼야 했어요.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전 정말 몰라요. 병원에서 잘못된 거라니까요. 난 아는 게 없어요. 박영란은 눈물이 고인 채 아버지와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어요. 엄마 제발 솔직히 말해줘요. 전 누구 딸이에요? 아빠 딸 맞잖아요.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두 손은 종이를 구기듯 움켜쥐었어요. 고성이는 끝까지 눈을 피하며 손사래를 쳤어요. 영라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너 아빠 딸 맞아. 맞다고 했잖아. 그냥 병원에서. 그만. 박진석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눈빛이 두 사람을 꿰뚫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실수라는 말은 더 듣고 싶지 않아. 거실은 숨조차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초침 소리가 마치 망치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박진석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의자 다리가 바닥을 끌며 낮은 비명을 냈어요. 내일 아침 내가 직접 영라를 데리고 이 박사에게 간다. 유전자 검사 직접 받게 할 거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든 그게 진실이다. 고성희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흘러나왔어요. 안 돼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소매를 붙잡으려 했지만 박진석은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당신은 끼어들지 마. 내가 할 일은 이제 없어. 더 이상 거짓말로 우리를 휘두르지 마.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고 방 안의 온도마저 더 내려간 듯했어요. 영란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빠 전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닥에 흩어진 물방울처럼 작게 부서졌어요. 박진석은 딸을 향해 시선을 잠시 멈추었어요. 그리고 아주 낮게, 그러나 단호히 말했어요. 넌 아무 잘못 없다. 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을 뿐이다. 그는 고개를 돌려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구두굽이 마룻바닥을 단단히 울리며 거실 공기를 더 깊게 갈랐습니다. 고성이는 주저앉아 울부짖었어요. 두 손이 바닥을 긁으며 울음이 쏟아졌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그녀의 목소리는 허공에 부딪혀 흩어졌습니다. 영란은 흐느끼며 종이를 가슴에 껴안았어요. 종이 위에 AB형 활자가 눈물에 젖어 번져갔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박진석의 뒷모습이 차갑게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내일 모든 게 드러난다. 그의 마지막 말이 공기 속에 남았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집안은 완전히 정적에 잠겼어요. 남은 건 고성희의 오열, 영라의 흐느낌, 그리고 진실을 향해 멈추지 않고 흐르는 시간뿐이었어요. 25년 동안 감춰온 거짓말이 마침내 터져나왔습니다. 박진석은 끝내 아내를 믿지 않았고 내일 직접 딸을 데리고 유전자 검사를 받겠다고 냉정히 선언했지요. 거실에 남겨진 건 고성희의 절규와 박영라의 오열뿐이었습니다. 과연 그 결과는 어떤 진실을 드러낼까요? 그리고 세 사람의 운명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